이번 강의에서는 뉴스타트 교육으로 효과를 본 여러 사례들을 기록한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책 제목은 천연치료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그 불치병들을 어떻게 간단한 방법들로 치료했던 그런 사례들인데요. 음식이 약이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하고 한 30여 년간 그 상담을 통해서 많은 좋은 회복을 봤던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송숙자 교수님이신데요. 1981년에 삼육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설립하실 때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저희 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요. 그 가르치면서 또 정리한 그런 내용들로 퇴직 후에도 많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목은요, 그 중에 한 스토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42세 독신녀, 다리 부상, 임상 예화입니다. 그래서 다리 부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앞에 표지고요. 뒤에 표지에 그 페이지 216페이지 있는 이런 내용이 218페이지 있는 내용이네요. 218페이지 있는 내용의 페이지 뒷면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필자가 주인공을 만난 것은, 그러니까 독신녀를 만난 거예요. 42세 독신녀를 만난 것은 1999년 8월경으로 기억된다. 새까맣게 썩어버린 다리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는 구제불능 상태였다. 이 나라의 엘리트 의사만 모였다는 S대 병원 주치의가 포기해버린 이 참담한 상황을 영양학 교수가 어찌하겠다고 도전할 것인가 라고 썼는데요. 어떻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스토리는 기록하지 않았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심각한 상태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독신 독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 질서와 절도가 없었다. 아침 식사는 주로 커피 한 잔과 달걀 부침, 과자 몇 조각 정도로 끝내고 점심은 외식을 하면서 영양소를 갖춰 먹는 것보다는 식욕에 맞추어 선택을 했으며 저녁 식사는 닥치는 대로가 아니면 식욕이 당기는 대로 을에 늦게 포식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자가용 문을 닫다가 앞 정강이를 살짝 긁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약간 피가 보이는 정도의 상처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 머큐롬이라는 약이죠. 소독약. 머큐롬만 바르고 반창고도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하찮은 상처가 약 7개월이 지났을 때는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잘라내야 할 만큼 엄청나고 치명적인 상처로 진행이 되었다. 7개월 동안 낫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고 당일은 머큐름을 발랐고요. 2, 3일 후에 불어오르면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항생제를 사서 먹고 또 마이신 연고를 발랐어요. 근데 또 2주, 3주 지나면서 점점 더 부어오르고 염증 부위는 넓어지고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고름을 제거하고 드레싱을 한 후에 또 소염제와 항생제를 먹었는데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크게 번지고 열을 동반하고 오한, 막 으슬으슬 추운 거죠. 오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S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6개월 입원을 하고 있게 됐어요.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은요, 다리가 까맣게 부식되면서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어서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어요. 벌써 참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6개월, 거의 1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주치의는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해버리자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결혼도 해보지 못한 천의 한쪽 다리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온 듯한 느낌이 들어
자살까지 시도하던 중 이웃으로부터 천연치료 요양병원에 가보라고 권고를 듣고 휠체어를 탄 채 이 천연치료 요양병원, 뉴스타트 교육을 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9년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와 상담한 내용을 이렇게 좀 기록을 했는데요. 백혈구 수치 검사 결과는요, 그랬더니 1800ml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액 중에서 1800ml 밖에 안 된다고 여기 5번에 잠깐 써놨는데요. 네, 주치의가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써줬는데도 그 이상이 올라가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병원 중에 식사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거기 병원 대학교 출신 영양사들이 면역 기능을 높이려면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식단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했고요. 밥은 흰 쌀밥이면 고단백이 별로 효과를 못 볼 텐데 생채소, 생과일은 좀 주던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과일은 후식이라고 하면서 깎은 사과 한두 쪽, 귤 한 개, 아마 1회 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나물과 김치, 그리고 가끔 드레싱에 묻힌 생채소 샐러드가 한 접시에 한 4대젓가락 정도, 그것도 1회 분량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단백질 식품으로는 어떤 것이 나오던가요? 물었더니 달걀찜, 달걀부침, 두부구이, 두부국, 고등어조림, 구이, 또 문어볶음, 불고기, 고깃국 등 안 봐도 아시잖아요. 백혈구 검사는 자주 했나요? 꽤 자주 했어요. 그런데 수치가 2000도 오른 일이 없어요. 항상 그 이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게 되었군요. 이제부터 자연치료를 해보십시오. 항생제도 소염제도 어떤 치료제도 다 필요 없으니까 처방받은 약은 이 시간 이후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엄청나지요. 참 굉장히 확신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7, 8개월 치료해도 결국은 다 썩어서 자르게 만든 약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까울 게 없어요 하고 제안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 42세 환자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따라서 열심히 또 하셨던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환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따라줬느냐가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천연치료가 시작됐어요. 금식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식사를 2, 3일간 하지 않으면서 숟가루,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책 표지 우측에다가 1번 금식이라고 이렇게 좀 썼고요. 2번 이번에도 숟가루 찜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타트 그 항목 안에는 이 숟가루라는 개념은 없는데요. 이 숯은 이제 균을 흡착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직접 부딪히지 않더라도 피부 표면에 있더라도 피하에 있는 그런 곳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숟가루를 여기 이제 식용 숟가루 그 다음에 찜질용 숟가루가 따로 있는데요. 아마 식용 숟가루를 물에 타서 숟가루가 가라앉으면 그 위에 물을 마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숟가루 찜질은 말하자면은 그 찜질용 숟가루가 조금 더 저렴하고 양이 많게 좀 많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식품점에 가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밀가루를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끓이면 밀가루 풀이 되죠. 거기다가 숟가루를 넣으면은 이제 숟가루 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숟가루 떡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환부에 붙이는데 그냥 붙이면은 환부가 까맣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즈를 싸서 붙이고 뭐 거즈도 없다 그러면 요새 키친타올 네, 한 2겹 정도 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나눠서 아침에 붙이고 오후에 붙이고 저녁 늦게 붙이고 이렇게 하셨겠죠. 예, 숟가루 흡착작용, 항염작용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광욕, 깊은 숨쉬기 이거는 햇빛과 공기에 해당하는 거죠. 뭐라고 써졌는지 볼게요. 숟가루 찜질을 붙인 채 또는 낮 동안 벗겨놓고 1시간 이상 일광욕을 하였다. 일광욕은 강력한 살균, 소독작용이 있고 호르몬 기능을 도와 통증을 없애준다. 낮 동안에는 휠체어를 탄 채 주로 5개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5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제가 관심이 있는데요. 식사는 어떤 식사를 했을까요? 네, 뉴스타트 우리가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채식 식사, 그 다음에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는 식사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4대 가공식품을 포함하지 않은 식사를 했다고 했어요. 4대 정제 가공식품에는 여기 정제를 제가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네요. 4대 정제 가공식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흰쌀, 흰밀가루, 설탕, 식용유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피하도록 하고요. 병원에서 면역 기능을 높인답시고 동물성 식품으로 고단백과 함께 4대 정제 가공식품을 먹였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1500, 1800 그 이상 오르지 못하고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 식단은 뷔페식으로 나오는데요. 요리하지 않은 생채소, 생과일을 이렇게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염소처럼 먹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현미 콩밥에 나물 반찬, 기름 없이 싱겁게 무쳐진 나물 반찬을 했고요. 현미 콩밥에 견과류, 깨강정 등을 또 이렇게 곁들이도록 했네요.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깨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특히 검은 깨, 흑임자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번 일주일 후에 여기 5번입니다. 제가 1800에서 2500으로 네, 이번 일주일 후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까맣고 썩고 퉁퉁 부어오른 다리에 불구스름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피부색과 혈색이 변하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요. 병원으로 가서 검사한 결과로는 백혈구가 2500개로 올라 있었다. 주인공과 입원 동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아마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암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원 한 달 후가 됐어요.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 4,500개가 됐습니다. 네, 다리의 검은색이 불구스름한 색으로 변하는 속도가 빨랐다. 그 후 주인공은 자기 다리가 왜 썩게 됐는지, 왜 잘라내야 하는 최후의 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 살았던 과거를 모두 반성하고 완전 채식으로 정제 가공식품을 뺀 전채식, 이제 홀푸드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전채식을 실천하게 되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면서 면역 기능이 회복되어 다 썩어가는 다리를 잘라내지 않고 살리게 되었다. 네, 박수가 이렇게 짝짝짝짝. 백혈구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는데요. 혈액 1ml 세제곱, 그래서 입방밀리미터당 4,000에서 10,000개 정도가 비장에서 생겨나서 인체에 침입하는 모든 병균, 이물질을 잡아 없앤다고 합니다. 4,000개 이하가 되면 모든 감염성 질환의 무방비 상태가 되고요. 가시에 찔린 작은 상처도 염증 없이 아물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백혈구 수치 이외에 당뇨 환자인 경우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데요. 하여튼 이분은 면역 주 기능을 맡고 있는 백혈구 수치가 매우 낮았는데 이런 뉴스타트 교육을 통해서 생활 습관과 식사를 완전히 바꿨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여화들이 있는데요.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서 좀 읽어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